2022년 5급 피스 수상판단 나책형 문제 36번입니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일반 하역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업자만을 모두 고르면 일반 하역사업의 최소 등록 기준이 급지별로 나와 있습니다. 총시설평가액 최소금액과 자본금 최소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1부터 조건 3까지 나와 있고요. 우측의 상황, 시설 ABCDEF 중 하역시설은 ABC다. 그리고 사업자 갑을병정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표 만들고요. 갑은 1급지, 을도 1급지, 병은 2급지, 정은 3급지입니다. 1급지의 총시설평가액 최소금액은 10억입니다. 사업자 갑은 B, C, D 각각 4억, 2억, 1억, 3억 총 10억을 보유하고 있죠. 따라서 기준 충족하고요. 자본금은 기준이 3억인데 2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미달합니다. 갑은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을 역시 1급지로 시설평가의 기준 최소금액은 10억이고요. 을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CEF 총 11억이네요. 그리고 자본금은 3억에 3억으로 기준 충족합니다. 조건 1의 내용을 판단해 보겠는데요. 조건 1은 사업자의 시설 중 본인 소유 시설평가액 총액이 등록기준상 급지별 총시설평가액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일단 사업자 을의 본인 소유 시설평가액은 C가 본인 소유네요. 8억입니다. 급지별 총시설평가액은 아까 10억이었죠. 8억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8억은 12억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10억의 3분의 1을 충분히 넘어서죠. 그래서 조건 1도 충족하고요. 조건 2 보겠습니다. 사업자의 하역시설평가액 총액은 해당 사업자의 시설평가액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하역시설은 ABC라고 했으므로 을의 경우는 C를 보유하고 있죠. 8억 원의 C. 이 8억이 시설평가액 총액, 즉 11억의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봤듯이 8억은 12억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죠. 따라서 11억의 3분의 1을 충분히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조건 충족합니다. 을은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병은 2급지로 총시설평가액 최소 금액은 5억입니다. 근데 병은 ACD가 1억, 4억, 3억으로 총 8억을 시설하고 있죠. 그리고 자본금 역시 1억 기준에 4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건 1 보겠습니다. 본인 소유 시설평가액, 즉 AC 5억이 급지별 총시설평가액 3분의 1을 넘어야 하므로 급지별 총시설평가액이 5억이었죠. 5억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소유 시설평가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 1은 충족하고요. 조건 2 역시 하역시설평가액 총액이 하역시설의 경우는 AC라고 했으므로 역시 5억이죠. 해당 사업의 시설평가액 총액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보시면 병의 사업자 시설평가액 총액은 8억입니다. 5억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5억은 7.5억, 7억 5천만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8억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합니다. 조건 2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병은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 3급지 총시설평가액 기준 1억에 정은 ABCD 총 9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네요. 자본금이 5천만 원 기준에 1억을 보유하고 있네요. 근데 조건 3에서 보면 3급 지항에 대해서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면 등록 기준에서 정한 급지별 총시설평가액을 2분의 1로 완화한다. 즉 기준이 총시설평가액 기준이 최소 금액이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조건 1을 보겠습니다. 본인 소유 시설평가액이 AD로 7천만 원이죠. 등록 기준 5천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아까 1억 원이었으면 7천만 원의 경우는 1억 500만 원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따라서 만약에 기준 최소 금액이 1억 원이었으면 미달했을 텐데 조건 3에 의해서 총시설평가액이 5천만 원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합니다. 조건이 하역시설평가액, 즉 ABC가 총 8천만 원이죠. 해당 사업자 시설평가액 총액, 즉 9천만 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죠. 따라서 정 역시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업자는 을과 정입니다. 문제 37번입니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소방서에서 폐기 대상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교체 대상이 될 장비는 소방장비 내용 연수 기준에 따라 사용 연수가 내용 연수 기준을 초과한 소방장비는 폐기하고
초과하지 않은 소방장비는 내용연수가 적게 남은 것부터 교체해야 한다. 소방장비별 내용연수가 표로 나와 있고요. 그 아래 내용연수 기준을 초과한 소방장비의 기한을 연장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장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위의 내용연수 기준과 연장 사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상황이 나와 있고요. 바로 표로 풀어보겠습니다. 소방자동차 1일 경우 사용연수가 내용연수를 넘어섰지만 앞서 연장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폐기하게 되고요. 소방자동차 2는 사용연수가 아직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았죠. 남은 내용연수는 1년입니다. 소방용 로봇의 경우 역시 사용연수가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내용연수는 3년입니다. 구조용 안전벨트의 경우 내용연수가 3년인데 5년을 사용했죠. 그런데 앞서 연장을 1년을 했습니다. 따라서 폐기하게 되고요. 폭발물 방호복은 사용연수가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서에서 실사용량이 경제적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역시 폐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장비는 소방자동차 2입니다.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과 을이 선택할 스포츠 종목은 갑과 을은 비용, 만족도, 위험도, 활동량을 기준으로 종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종목별로 두 사람의 점수를 더하여 합이 가장 높은 종목을 스포츠 데이트 종목으로 선택한다. 단 동점일 때는 을이 부여한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종목을 선택한다. 갑과 을은 비용이 적게 드는 종목부터 또 만족도가 높은 종목부터 순서대로 5점에서 1점까지 1점씩 차이를 두고 부여하고 갑은 위험도가 높은 종목, 활동량이 많은 종목 순서대로 5점에서 1점까지 1점씩 차이를 두고 부여하며 을은 그 반대로 점수를 부여한다. 즉 비용과 만족도 측면에서는 갑과 을이 같은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위험도, 활동량 측면에서는 갑과 을이 서로 반대로 점수를 부여한다는 의미죠. 펴보겠습니다. 비용에서 갑과 을은 등산에 가장 비용이 저렴한 등산에 5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볼링에 4점을 부여하고요. 수영에 함께 3점, 암벽 등반에 함께 2점, 스키에 1점을 부여합니다. 만족도도 가장 높은 암벽 등반에 함께 5점을 부여하겠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할 겁니다. 그런데 위험도의 경우에는 갑은 스키에 5점을 부여할 것이고 을은 그 반대이므로 스키에 1점을 부여할 겁니다. 암벽 등반에 갑은 4점, 을은 2점을 부여하겠죠. 볼링에는 3점, 3점, 수영에는 갑이 2점, 을이 4점, 등산에는 갑이 1점, 을이 5점을 부여합니다. 활동량도 위험도와 같은 서로 반대로 점수를 부여하겠죠. 따라서 합계를 구해보면 등산과 암벽 등반, 볼링이 각각 26점으로 같습니다. 그럼 을이 부여한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종목을 찾아야겠죠. 바로 등산입니다. 좋은 풀이로 찾아뵙겠습니다.